안녕하십니까, PD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이제 집을 구하시는 워킹 홀리데이 분들, 그리고 유학생분들, 그리고 취업 비자로 이제 오시는 분들, 제발 이 영상 좀 보시고 정신을 좀 차리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왜 쓸데없이 돈을 그렇게 쓰는지 이해가 안 돼요. 부자시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돈이 남아돈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난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난 돈이 남아돌고 업자들한테 배를 불리게 해주고 싶다, 그러셔야 됩니다. 중개 수수료 내시고 소득세 내시고 소화기 내시고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내면 바보 아닙니까? 안 낼 돈도 왜 내요? 돈만 내시면 돼요. 그런데 바보죠. 그러면 어느 것부터 깎아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개 수수료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중개 수수료는 애매해요. 집을 구해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중개업자니까 고맙다, 수고했다라는 비용으로 내셔도 솔직히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와요, 업자분들도. 왜 네가 뭔데 이식 중개 수수료 받지 말라니 받아라니 하냐. 저는 그래요. 중개 수수료 안 받아도 뒤에서 많이 받잖아요 라고 합니다. 정말 많이 받아요, 여러분. 관리회사 그리고 집주인들한테 AD라고 해서 광고 수수료라고 해서 엄청 받아요. 한 달치, 두 달치, 세 달치, 많으면 네 달치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왜 중개 수수료를 또 줍니까? 그 사람들 어차피 많이 법니다. 그래서 안 줘도 돼요. 하지만 AD가 하나도 없는 물건이 있어요. 광고 수수료나 집주인한테서 나는 관리회사한테서 하나도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중개업자들도 봉사활동이 아니니까 저도 생각을 해요. 일본의 80% 이상의 물건에는 AD, 광고 수수료, 집주인하고 관리회사한테서 받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안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걸 주는 거는 그것도 받아 처먹고 중개 수수료도 받아 처먹으면 그건 욕심이지 절대로 고객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중개 수수료를 좀 생각을 하면 좀 좋겠어요. 저는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으면 정말 고객이 고맙다, 너 열심히 해서 정말 고맙고 이런 집 구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러니까 내가 뭐 0.5개월 줄게, 1개월 줄게, 아니면 0.25개월 줄게, 네가 했던 서비스 거지 같으니까 안 줄게, 이런 회사면 좋겠어요. 다들 중개 수수료잖아요. 중개를 해줘서 고맙다는 의미를 주는 건데 그걸 무조건 1.1개월 때려버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많이 받으면 집주인들 관리회사한테 그럼 받지 말자는 게 저는 주의고, 안 내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주의입니다. 만약에 중개 수수료를 1.1개월 받는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세요. 제가 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향균, 소독, 방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소독비, 이런 거 안 내셔도 됩니다. 내시지 마세요. 그걸 왜 냅니까? 일본 애들은 알아요. 왜? 워낙에 유명해가지고. 살충한다, 이런 거 있거든요.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그런 거 안 내도 되는 걸. 그런데 외국인인가? 너희들 잘 모르지? 근데 저 같은 영상을 찍어서 공부를 안 돼도 왜 모르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소독비, 방향비, 그렇다 등등 그런 걸 내라고 하면 내지 마세요.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빼주시면 안 되냐 이러면 뭐라냐면 그럼 관리회사한테 물어봐라. 저 안 해줘도 된다고.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저는 향균, 이런 소독제 그런 거에 알러지 있다고. 그러니까 안 하고 싶다고. 무슨 이유라고 돼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한다고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고 안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도 없어요. 나빠지는 것도 없으니까 한번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걸 왜 입주자가 내요? 이거는 집 주인들이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안 하셔도 되는데 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걸 왜 청구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고객을 뭘로 받길래 소화기까지 사세요라고. 소화기 여러분 한 15,000원씩 이래서 팔아요. 근데 그거 안 사도 됩니다. 절대 안 사도 되고, 만약에 사신다고 하면 우리 집에 소화기 하나 있어야 되겠어 하면 소화기 파는데 이런 데가 있어요. 거가 사시는 게 훨씬 더 사게, 한 반의 반값으로 사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벌레 퇴치 이런 거래요. 이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더 벌레 퇴치하는 거 좀 안 받으시면 안 될까요?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 회사들은 이래요. 그거 안 하시면 여러분 집에서 그 벌레 나와가지고 옆집으로 가고 그러면 여러분이 책임지실 거예요?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한국에 살 때도 벌레 나오죠? 근데 그 벌레가 옆집에서 왔는지 윗집에서 왔는지 아랫집에서 왔는지 밖에서 날다가 들어왔는지 알아요? 내 꼬리에 걔 벌레들 등딱지에 내 옆집에서 왔다 이러면서 있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빼세요. 빼시고 깎을 수 있으면 깎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최대한 초기 비용을 깎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일본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집은 옆
옆에 있는, 위에 있는, 옆 동네에 있는 부동산들이 모두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부동산이니까 뭔가 특별한 거 있으니까 특별한 물건이겠지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가끔 가다가 우리 집 부동산에서 뭐 관리한다는 안건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계약하지 마세요. 왜? 절충을 못해요. 타협을 못해요.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계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여러분이 봐서 와, 나의 꿈이지, 왜 나의 드림하우스야, 이러면 하셔죠. 근데 그게 보통 아닐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밑주머리 가지고 오시면 제가 봐드립니다. 계속 한동안 이제 제가 한 두세 달 정도 부동산 일에 대해서 조금 쉬었는데 다시 재개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가장 적은 초기 비용을 만족시키고 보장시키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제발 일본을 가는 아들, 딸, 누나, 오빠, 형, 언니, 사촌, 동생 누구든 제발 좀 보러 가십시오. 그리고 경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호구되지 마라. 조금이라도 아끼자. 2, 30만, 4, 50만, 50, 60만 원 말 한마디, 그리고 업자 한 군데 잘 고르는 곳으로 해서 아낄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비행기 값이 떨어지고 월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집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혹시 내가 호구를 잡히고 있나 아닌가 궁금하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픈방으로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PD였습니다. 안녕.